네,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빠지고 있던 우리 코스피 시장이 소폭 상승으로 돌려놓는데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1.7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922.22로 끝났습니다. 1922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의 강한 상승세는 조금 더 그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4.96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58.9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보다 상세한 시황을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변동성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먼저 오전장에서는 추경 예산이 발표된 가운데 우리 증시의 악재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금값의 급락세, 여기에 미국 보스턴에서 발생한 테러로 보이는 이 폭발 사고까지 악재들이 산재해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지수 5개월 만에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빠르게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 반전 성공해 1920선까지 단순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7포인트 상승하며 1922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거래일제 매도세입니다. 오늘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 1,368억 원, 기관 쪽에서는 1,00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이 상승으로 닷새째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먼저 이 장 출발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렇게 하락하며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이내 상승으로 돌아선 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90% 강보합권에서의 흐름 지켜내며 558선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34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먼저 오전장에서는 이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이 미국에서 전해진 미국 보스턴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된 뒤 급락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같은 급락 흐름에는 이 오전장에서 발표된 추경 예산이 그 영향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5원 30전에 내림세 보이며 1,115원 2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하락과 상승을 오갔는데요. 결국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152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약세 흐름, 기아차는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5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한국전력 오늘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이 막판 들어서면서까지 4%대의 상승 흐름 이어진 모습인데요. 오늘 3만 1,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는 약세 흐름, 오늘 통신주의 흐름이 좋은 가운데 SK텔레콤도 역시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3%대의 강세 보이며 18만 4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5%대의 급등세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2% 넘게 빠지던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정진 회장의 기자회견 소식에 오늘 강세 이어갔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49,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약세 흐름, 서해반도체가 1%대의 조정세가 이어졌고요. SK브로드밴드 오늘 3%대의 강세 보이며 4,90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동서와 CJ ENM이 4%대의 강세입니다. 젠백스 역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7%대의 강세 보이면서 47,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다음 역시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2%대의 강세입니다. 87,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과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유화학주 주가가 오늘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3%대의 하락 흐름, LG화학과 롯데케미칼, OCI까지 모두 1%대의 내림세가 이어진 하루입니다. 철강 관련주 주가가 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먼저 대장주의 포스코가 1%대의 내림세 보이며 32만 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제철과 세아제강이 2%대의 하락 흐름, 풍산이 가장 많이 밀린 모습입니다. 오늘 5%대의 내림세 보이며 23,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통신 3사가 이 과열 경쟁 우려감 속에서도 이 갤럭시 S4 예약 판매를 앞두고 이틀째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KT가 3%, SK텔레콤 역시 3%대의 강세 이어졌고요. LG유플러스가 2%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8,9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의 태양광 산업 규제 소식에 오늘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동반 내림세 보였습니다. OCI와 웅진에너지가 1%대의 낙폭, 신성솔라에너지가 6%대의 급락세입니다. 오늘 942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하나케미칼과 오성 LST 역시 5%대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STX 조선해양의 계열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한다는 소식에 오늘 STX 그룹주 주가 오전장과 오후장에서는 상승 반전 시도하는가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빠집니다. STX가 5%대의 하락세, STX 중공업 역시 1%대의 내림세로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다만 STX 조선해양은 7%대의 급등세 지켜낸 모습입니다. 오늘 4,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항공주 주가가 이 부진한 실적 전망에 동반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이 7%대의 급락세, 오늘 33,0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오늘 장중 신저가 행진 이어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3%대 밀리며 5,0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싸이 관련주 주가가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먼저 싸이가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 오늘 이틀째 상승 흐름인데요. 1%대의 오름세 보이며 86,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YG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오로라 오늘 연중 최고치까지 올랐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한가입니다. 오늘 1,8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DI 역시 상한가 행진 이어가면서 오늘 13,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NHN이 이 라인의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장중 30만 원 돌파 모습입니다. 오늘 5%대의 강세 보이며 NHN은 30만 4,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장이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마감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수가 꽤나 많았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아주 굵직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에 대한 예상과 대응을 미리미리 해야 될 듯 싶은데요.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전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및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우려로 약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는 장중 1900선이 붕괴되는 등 오전 중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 및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코스피 및 코스닥 증시가 각각 강보합권을 시현을 했고요. 종별 흐름을 살펴보면은 전기가스 및 통신, 음식료, 통신업종 등 경기 방어업종과 함께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일부 대형 IT 대형주들이 선방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철강과 운수, 창고, 화학 등 소재 및 산업재 업종의 경우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금일 시장이 약세 흐름을 멈추고 상승세를 나타낸 이유는 직접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약화에 따른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의 경우에서는 1900선 밑에서 국내 증시 저평가에 대한 기대로 장을 지지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투기 대륙 매도에 따른
금시장 등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 둔화에 따른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 자 오늘과 비슷한 상승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예, 일단 간밤 발표될 지표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주택 착공 건수 및 허가 건수 그리고 산업 생산 등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월 주택 지표의 경우 예상치가 전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밤에 발표될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1월 전망에 대비해서 아무래도 성장 전망치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호전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당히 큰 규모의 추경 예산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경기 부양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발표된 부양책에 관련돼서는요, 아무래도 그 시장의 기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못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추가 경정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세출 증대용으로는 5조 3천억 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4월에 추경이 규모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5월 이후에나 집행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체질이 아무래도 좀 예상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책임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장의 수급 특징 그리고 업종별 흐름 정리 부탁드리죠.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회원분들, 그리고 임동성 에커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았죠. 추경 예산안 발표라든지 아니면 건설주의 행방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주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는 반등이 나타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마감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스닥은 샘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세지 않았나, 그만큼 0.9%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오늘 유의하게 먹혔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288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344억의 매수세를 좀 나타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를 조금 출회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시장의 방향 자체를 불확실성 있게 쳐다보는 시각이 강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지만 기관은 어느 정도의 소폭이나마 매수세에 가담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또 사뭇 다른 그런 움직임이었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한번 보신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스피에 대해서 불확실성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자체가 아직까지 제조업이라든지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더 강하겠죠.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일단은 문제가 되겠고, 지금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조정 장세가 올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마련이 됐다고 보면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수세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투신권의 매수세가 주요하게 들어왔던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조금 개인의 매수세도 물론 있겠지만 개인의 매수세보다는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투신권의 매수세가 오늘 좀 더 유효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업종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세를 조금 보이는 하루였고요. 우리가 지수상으로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정말 바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닥 자체를 논하기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미약하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오르는 모습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금은 갭 하락이 있었죠. 갭 하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양봉으로 올리는 모습이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상승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오른 종목을 같이 보신다면 전자결제주라든지 아니면 엔터 관련주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는데 예전에 바카라 장세를 이끌어가던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많이 올랐죠. 그만큼 지금 기대감에 오를 수 있는 코스닥, 그만큼 바이오제약, 그리고 전자결제, 그리고 엔터주의 공통점은 기대감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두드러졌던 눈에 띄었던 그런 특징적인 종목이라면요. 네, 한 개씩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 추경 예산안 발표가 있었죠. 추경 예산안 발표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금액적인 부분보다는요.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 그리고 주택시장을 정상화를 투입하겠다라는 거 두 가지거든요. 그만큼 현대건설의 반등 추이가 오늘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늘 현대건설 1% 내외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는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경 발표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건설주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발표였지 않나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에 투입되는 금액이 1조 4천억 원이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투입되는 금액이 7조 1천억 원이죠. 그런 금액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건설주 전반에 걸쳐서 같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반등폭을 얘기를 한다면 오늘의 반등은 뭐 규모의 7,500억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이 좀 더 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좀 보이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매수세에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투신권이 계속적인 매도세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만큼 건설주에 대해서는 기관은 아직까지 괘씸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도세를 보인다는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그만큼 조금 더 실적적인 분위기를요,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코스피 분위기를 확인하시고 바닥을 조금 잡는 형국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서 NHN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NHN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5.9%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고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회사의 안에 내부적인 요인 자체가 조금 바뀐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 내부적인 요인은 바뀐 부분이 있었죠. 얼마 전에는 고포류라고 하죠. 한 게임에 대해서 분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라인이라는 카카오톡과 어느 정도 맞먹는 그런 플랫폼 시장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카카오톡이 단연 1인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이 주요 타겟층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좀 더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효과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1분기 일단 예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매출에 플러스 20 정도를 기록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지금 한 번 더 눌리는 과정, N자형 파동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조금 더 자제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하단에 보시더라도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갭이 많다는 것은 한 번 더 메꿀 확률이 좀 높다고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30만 원 넘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오버히팅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29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우리가 저점 매수 그리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일단은 스마트폰이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성숙기라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을 따지면 한 12%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KG 이니시스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좀 더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결산분기까지 꾸준히 한번 보시면 상당히 지금 유보율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비율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이구나를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은 꾸준히 7%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ROE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죠. 거기에 17%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단은 연평균 성장률이 전자결제주가 12%씩 시장이 성장하는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평균 이상을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곧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실적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약간은 NHN과는 조금 다른 흐름, 지금은 눈으로 우리가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베팅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KG 이니시스가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을 사시더라도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평가라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결제주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숨겨진 보석입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가량이 올랐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세에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16,000원 하단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신 전략,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과 유진투자증권 합구정점의 정승용 과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이렉트 전략부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하태준 차장께서는요,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6대4, 주식을 조금 더 많이 갖고 갑니다. 단기 낙폭과대주와 헬스케어 관련주의 하이비전 시스템을 종목으로 꼽았고요. 정승용 과장은 코스피 1900선 이탈 시에 ETF 레버리지의 분할 매수를, 실적 우려감이 큰 종목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네, 먼저 하태준 차장께서는 주식 대 현금의 비중 6대4를 주장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6대4 정도를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좀 더 출렁거리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쉽게도 미국과 중국의 최근 경기 지표들도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1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 전망치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향후에 2분기라든지 향후 남은 그런 성장률에 대해서 좀 예상보다 좀 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존 전망치를 하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지 전미주택건설협회 주택지수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좀 아쉬운 사항들이 어젯밤에 연출됐었죠. 결국 국제 유가라든지 금과 은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 또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보수선에서 폭발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미국 시장이 또 아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현물 좀 순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그나마 좀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하향 안정을 찾는 모습들이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는 1120원대를 하향 이탈을 했고요. 엔달러 같은 경우는 좀 3거래일 연속 좀 하향 조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틀 연속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장중에 또 추가 경중 예산안이 공개가 되면서 오늘도 시장이 제법 아찔할 뻔했던 순간을 많이 돌려놓고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900선 전후반대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저점 테스트 내지는 장중 변동성 확대 국면 가능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과 현금 비중은 6대4 정도로 아직은 좀 고수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증시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1890에서 1900 사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과 같이 21선을 든든하게 지켜주느냐 또 반면에 또 위로는 500 전고점이라 볼 수 있는 558포인트에서 560 사이를 돌파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번 주 계속적으로 좀 중요한 미국 관련된 경제 지표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주택 관련 지표 역시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3월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목요일 날 고용 지표라든지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그런 지표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승영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략 자체를 1900 이탈 시에 ETF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어느 정도 1900 지지 좀 여러 번 아마 1900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오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1900을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라는 의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아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서 어느 정도 1900선은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900선이 이탈이 되면 ETF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들은 최근에 사실 그 메이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메이저 입장이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GS건설부터는 시작이 됐죠. 어닝 원래 기존에 약속이 돼 있지도 않은 시기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내용은 5천억 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냈다라는 발표였는데 이런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은 실적 대형주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IR에서 기업들이 내놓는 이런 내용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만도라든지 유상증자 발표하니까 가차없이 점 하한가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고 금값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고려아연도 거의 하한가까지 가는 이런 대형주도 사실 지금 버팀목 역할을 전혀 못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현상 자체는 사실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1%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하한가를 맞더라도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돌발적인 그 실적 변수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회사 자체적인 뭐 유증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정말 그 날벼락 같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메이저 입장에서도 피해가지 못하는 지금 현실인데 저희 같은 뭐 개인 투자자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종목별 지금 어닝 시즌은 상당히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다라는 점을 간파를 했을 때 종목별로 아무리 좋은 종목 뭐 그 낙폭이 가됐다 뭐 많이 빠졌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접근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도 자체 수급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의 어떤 개선 요인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섣부르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봤을 때는 일단 지수 전체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일단 뭐 삼성전자만으로 삼성은 지금 150 오늘 28,000원에 끝이 났는데 삼성전자 사서 사실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뭐 잘 가봐야 뭐 180만 원 정도인데 그래봐야 한 15% 20% 정도 수준인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런 레벨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80만 원 간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한 2100에서 2200이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업사이드나 그리고 그 코스피 레버리지 업사이드는 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봤을 때는 시장 전체의 매력이 지금 1900 하단에서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실적 시즌의 종목별로 가격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접근하는 이런 시장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체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뭐 ETF를 사는 전략 그런 전략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메이저들, 기관과 외국인들도 그렇게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ETF를 상당 많은 물량을 투여를 하면서 뭐 작년에 10% 이하였던 ETF 거래량이 지금 메이저 뭐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20%가 넘는 그런 수준으로 육박을 하는 지금 이제 50%가 반반이죠.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ETF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전체 시장 메리트도 그런 시장 전체의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 듣겠습니다. 네, 저는 뭐 최근에 증시가 좀 출렁거리면서 좋은 주식들이 좀 줄줄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일단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에 이제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것들은 뭐 단기 트레이딩 기회가 나올 수는 있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또 재차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에 국한하거나 아니면 정말 역발상 관점에서 길게 보고 접근하신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왕이면 단기 낙폭 과대이면서 뭐 상반기나 하반기 가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 낙폭과도 인해 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제법 커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좀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뭐 최근 시장 분위기가 그러하듯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 낙폭과대주 중에서는 좀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쪽들과 결국 모바일 성장 수혜주 이쪽들에 대해서 좀 압축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하림이나 국순당, 심택, 미래컴퍼니, 디셋 시스템 정도를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 해가지고는 뭐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양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훈당이나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시젠을 비롯해서 의료정밀기기 종목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PJ전자라든지 PS텍, 하이비전 시스템 정도를 갖고 와봤는데요. 뭐 예전에 지난주에 우리 정 과장님 추천하신 서코닉스도 좋은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은 이 중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잠시 후에 소개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고요. 종목 선정법 정 과장님께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사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매매하기 힘든 시장이고, 왜냐하면 좀 매력이 있고 실적 기대감이 있고 좀 더 괜찮은 종목,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성장 기대감과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종목은 이미 다 올라버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따라가기도 애매하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섣부르게 쉽게 손이 나가는 그런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고평가 매력이 좀 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실적에 관련해서 코스닥 시장도 현재 실적 시즌, 코스피 시장 이후에 발표가 되겠죠. 그런 이후에는 아마 출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도 어떤 종목을 피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기대치만으로 올랐다가 뭐 이거 밸류에이션은 좀 고평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종목들은 절대 피하셔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뭐 중국에 잘 팔린다, 하유미 팩이라 잘 팔린다, 뭐 이런 하유미 팩 관련해서 뭐 제닉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문제가 되고 실적의 그 내용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지면 결국엔 시장은 가차 없다는 거죠. 이런 그 내용들이 시장에 전격적으로 악재가 재빠르게 반영이 되고 돌발 상황으로 하한가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실적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을 피해가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본다고 했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우리를 볼 때, 시장을 우리가 볼 때 일단 낙폭가대로 과연 접근할 종목이 있느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낙폭이 컸던 종목들, 뭐 화학주라든지 뭐 조선주라든지 건설주,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다고 GS건설을 사시겠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저도 절대 1년 내내 저는 건설 좀 쳐다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낙폭 과대 메리트로 접근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유들로 아까 말씀드린 소재 산업, 철저하게 아마 올해 경기가 글로벌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소재 산업들은 빠르게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주가 상승 여력도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종목들은 소비재와 그리고 실적 개선주들, 실적 개선주 전반적으로 이제 IT가 최근에 빠르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IT라든지 그리고 소재 산업들,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잘 나가는 홈쇼핑주, 뭐 CJ와 관련된 뭐 CJ 그룹주들이 대부분 컨텐츠와 어떤 소비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뭐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뭐 특히나 요즘에 뭐 잘 나가고 있는 오락문화, 뭐 YG엔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정도나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의 영광, 뭐 차하정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한 뭐 2010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아마 올해 내내 힘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현 시장에서는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시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봤을 때는 좀 선별적으로 그 차트로 봤을 때는 절대로 접근하기 힘든 뭐 그런 차트의 종목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어 있는 논란과 차트의 고점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어느 정도 예전의 투자 성향과 좀 다르시더라도 트렌드에 조금씩 맞춰가는, 포트를 조금 조정하면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포트를 조금 줄여가면서 시장에 어떤 픽스되는 수익률을 맞춰가는 그런 전략도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사야 될지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 차장께서는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어닝 시즌 관련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덜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의 뭐 부합하는 정도, 내지는 발표되기 바로 전에 뭐 목표가라든지 예상가를 좀 다운시킨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보다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아주 우수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접근하시고 투자하시기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을 오늘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의료정밀기기라고 하기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의료정밀기기 업종에 일단 속해 있고요. 국내 1위 카메라 모듈 제조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이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장중에 발표가 되면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일단 뭐 잠시 후에 제가 가격을 조정하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 이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결국 막판에는 또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210%, 영업이익은 146%,
순이익은 288%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결국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화두가 뭐 중저가 스마트폰 뭐 확대라든지 또 중국 쪽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의 그런 뭐 성장세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중국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라든지 카메라 고사양화 수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삼성전자라든지 중국 로컬 스마트폰 업체들로 매출처를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국내라든지 중국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정 자동화를 많이 추진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거 역시 관련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겠고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가 제법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한 9배 정도가 되는데 보통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라든지 뭐 보통 검사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PR이 10배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ER 9배 정도라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고 또한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전망을 또 상향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커질 수가 있고 목표가도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좀 더 좀 플러스적인 측면은 또 8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 관리를 또 나름대로 해주기로 했다는 점도 굉장히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좀 가격을 정정을 해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4,500원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이제 5,000원대. 최근에 주가가 4,800원을 눈앞에 두고 미끄러진 적이 있었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결국 나중에는 이 고점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저는 있어 보여서 목표가를 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4,350원 정도는 21선 분이나 볼 수 있는 이 가격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성우하이텍 정승용 과장입니다. 네. 자, 하이비전 시스템 예전에 제가 한번 그 회사 탐방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그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서 사실 그 매출처에 뭐 그 단가 뭐 이런 거 공개해라 뭐 이런 압박이 있어서 영업이익률 한 20%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줬다는 얘기를 예. IR 담당자가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회사죠. 일단 뭐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도 하이비전 시스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뭐 최근에 뭐 시장의 뭐 트렌드와 그렇게 부합하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장 지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뭐 별로 좋지가 않죠. 자동차 부품주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에게 이제 단점이 있는데 메이저들이 믿어주질 않습니다. 실적 성장세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믿어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자동차 부품 중에 유일하게 기관들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구조 그리고 앞으로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관들이 믿어주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작년까지 연평균 거의 25에서 한 30%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4년간의 실적치의 성장세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 기대감 좀 더 있죠.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뭐 자동차 그 엔저 효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업황 자체가 현대 기아차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뭐 사항들에 놓여 있습니다만 성우하이텍은 뭐 차트나 최근의 흐름, 뭐 수급적인 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세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최근에 뭐 중국을 필두로 해서 뭐 인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잘 나가게 되면 성우하이텍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흐름 자체 최근에 뭐 21선을 지켜가면서 14,500원, 600원 이렇게 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5.8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못해도 한 7은 줘야죠. 7에서 8 정도는 줘야 준다라고 한다면 업사이드 한 18,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일단 실적 예상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에
4년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기관이 예상했던 레포트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충분히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제 시장 트렌드가 스마트폰 부품주 뭐 이런 쪽으로 너무나 집중돼 있고 그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 같은 게 무너지진 않고 흐름이 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찾다가 아니면 그 스마트폰 너무나 고평가돼 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 성우 하이텍도 이쪽으로 매기가 충분히 쏠릴 수 있고 전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조금 한두 달 정도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보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표가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뭐 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충분히 전고점 넘어선다 하면 기술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한 60일선이 뭐 깨지는 지점 한 13,500원 정도 레벨 뭐 상당히 좁은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다가 한번 튀면서 올라갈 때 그때는 이제 홀딩 하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과 성우 하이텍 오늘의 추천 종목 두 종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천 종목의 AS 이어가겠습니다. 네, 덕산하이 메탈이 최근에 움직임 양호했다가 어제 윗꼬리가 조금 나온 이후에 오늘 장중에 조정을 제법했는데요. 결국 21선을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막아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조만간 다시 한번 최근 고점 29,000원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겠고요. 리스크 관리 가격대는 21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 과장님의 AS입니다. 네. 제가 세코닉스 추천을 28,000원을 드리고 딱 정확하게 28,000원 찍고 제가 1,5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는데 저도 똑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빠져나왔는데 팔고 나왔는데 일단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 트렌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익 매물 정말 뭐 시장이 오늘도 살짝 불안불안한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전체 지수도 고점 부근이고 이 종목 역시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신 시점이다라고 보시고 아마 3만 원 이하대 사신 분들은 물량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 무조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량 다 매도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계속 경신하고 꺾일 때까지 조금씩 보유를 하면서 지금 5일선, 11선 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전량 매도하기는 좀 아깝기도 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한 반 이상은 무조건 차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가져가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AS까지 이어갔고요. 두 분께서 오늘 말씀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수영 과장 두 분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수요일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